자, 최영만의 뒤집기입니다. 사실 이 코너명이 매번 제가 이제 하면서 지수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냥 엎어치기로 가제, 부제를 더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엎어치기 계속 업어가지고 가는 걸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의 김장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500 넘었습니다. 네. 5,500 넘었다가 잠깐 5,499. 99나 5,500이나 499나. 자, 일단은 지수 자체는 의미 이렇게 크게 돌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섰기 때문에 그 주역은 일단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어제 이미 약간 시그널을 줬다라고부터 볼 수 있죠. 시장이 조금 약할 때 삼성전자가 뒤집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HBM4라고 하는 엔비디아 향 이 메모리의 주도권이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뒤에 후속으로 나온 게 이제 이 틱톡의 뭐 회사죠, 바이트댄스의 이제 자체 AI 칩 개발을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 내용 논의 정도죠. 아직은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힘, 이게 이제 코스피 5,500의 주역인 것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이제 차근차근 또 풀어보죠. 근데 뭐 퓨어하게 봤을 때는 반도체 시장이 좋을 때는 누가 뭐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좋아지는데 매출도 늘어날 거고 이익도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HBM에서 점유율은 어쨌든 조금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설사 뭐 HBM4에서 뭐 7대 3으로 가든 뭐 그게 뭐 더 이상의 비율이든 상관없이 엔비디아 향 HBM4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탈락 악성 루머 나온 다음에 이제 국내 언론 일부 보도 하이닉스가 그래서 7, 삼성전자 3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크론 들어오고 삼성전자 들어왔으니까 네. 뭐 엔비디아에서 뭐 7대 3을 하든 6대 4를 하든 뭐 9대 1을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HBM은 전체적으로 많이 팔릴 거고 계속 늘어나는데 하이닉스의 압도적 점유율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전체 시장에 큰 외형이 커지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는 턴키가 가능한데 물론 삼성전자 잘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뭐 베이스 다이도 잘하고 뭐 패키징도 잘하고 전부 잘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여기는 턴키를 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를 턴키를 못해서 만약에 여러 군데 지금처럼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까지는 원비에서의 수율이 높아서 하이닉스가 좀 더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턴키를 하고 여기는 턴키를 못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지엽적인 얘기에 너무 뭐 휩쓸려서 뭐가 되네 안 되네 그 얘기를 왜 따질까가 계속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냥 다 잘 되고 있는 건데 둘 다 계속 이익은 올라가는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굳이 이제 방송이니까 나눠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 삼성전자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구멍이 많다 보니까 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구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악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야 된다.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뭐 엄밀히 따지면 적자 생존과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의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의 이제 이런 크기를 더 키우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안에만 정해져 있는 거 가지고 막 머리 퍼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좀 커져야 된다라는 주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AI라고 하는 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일같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뭐 이 클로드 사태부터 엔스로픽에 겁나더라고요. 막 겁나 진짜. 어떻게 보면 겁나는데, 자, 하여튼 그건 조차하고 HBM 시장, AI와 연관된 HBM 지금은 뭐 폭발하고 있는 거죠. 계속 뭐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의미는 없다라는 게 김종인 이사고, 다만 좀 비교 우위와 열위를 굳이 구별하자면 삼성전자. 김장렬 본부장은 어떤 평가들을 똑같습니다. 똑같이 100%. 뭐 첨언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하 그, 그러니까 네, 동문은 아니고 이하 동성. 예, 네, 동 그 디토, 영어로는 디토인데 예, 맞고요. 이제 뭐 하이닉스 좋아하시는 분은 또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면 SK 스퀘어로 가서 오늘은 SK 스퀘어가 6%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저는 하는 게 하이닉스 볼 바에는 SK텔레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좀 약간 번외. 네, 그건 약간은 다른 게 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가 알고 20% 있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주가가 동행을 한 90%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우주라든지 그 앱트로닉스 그 엔트로피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하고 배당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거의 네. 8만 원 가까이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 정도고요. 삼성 하이닉스 구분은 의미가 없고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우리가 시장을 얼마나 줄 것이냐. 우리가 지금 5,500이면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만했거든요. 네. 5,500이 PER로 한 10배가 채 될까 말까예요. 대한민국 시장에. 그러니까 10년을 땡긴 겁니다. 근데 이슈는 이 10년 땡긴 게 5,500인데 여태까지 비싸지 않지. 네. 근데 이거를 구성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10배가 안 되거든요. 오늘 6% 올라도. 10배가 하면 한 20만 원 정도가 돼야지 10배가 될 겁니다. 네. 하이닉스는 8배를 주면은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네. 지금 지금 얼마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리레이팅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크론 주가가 지금 어저께 많이 올랐죠. 그죠? 마이크론이 400불 갔는데 그게 PER이 한 8.5배에서 9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정도만 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주어지는 건데 거기에 약 한 5% 10% 남아 있어요. 밸류에이션 와이즈. 그러면 지금 아까 잘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왜? 삼성은 턴키가 있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1등이잖아요. 마이크론보다는 규모가 다르고. 그러면 사실은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뒤지는 밸류에이션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니까 8배, 9배 정도는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120만 원이 바로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턴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파운드리 포텐셜도 있다. 만약에 그 흑자 전환을 하면은 그 10배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레벨, 마이크론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시장은 지금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가보자. 이러는 상국이니까 그런 그림에서의 밸류를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익에 대한 전망은 뭐 우리가 한 4월달 그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키옥시아 실적이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혹시 잘 확인하셨나요? 키오시아로 돼 있죠. 키옥시아가 오늘 일본에서 낸드 실적이 발표되면서 낸드에 대한 얘기가 좋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이 전망이 업그레이드 될 소지가 있다. 어저께 샌디스가 그걸 미리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네, 샌디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냥 keep going up.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HBM 논란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HBM을 안 쓸 거야. 없으니까 못 쓰는데 안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HBF를 쓸 거야. HBM이 딸리니까 낸드를 쌓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나가더니 커스터마이징한 맞춤형 HBM을 쓸 거야. HBM 자체가 지금 모질하니까. 하여튼 HB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수가 올라가면서 계속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쇼티지도 어마어마한 쇼티지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는 건 그런 것 같고, 지금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한 필수, 이 장비 뺄 수는 없잖아요. TC 본딩을 빼놓고 어떻게 HBM을 쌓겠어요? TC 본더의 진화도 변화가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제 하이닉스의 절대적인 비중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세 3사에 모두 교집합이 되는 한미 반도체 장비들, 그중에 와이드 TC 본더라고 하는 신제품을 또 출시했죠. 한미 반도체도 뭐 바보가 아니라 왜 그걸 출시했을까? 미래가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고객사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장비를 출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
자막 어디 갔어 또? 네, 와이드 TC 본도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저기 자막이 짧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의 와이드 TC 본도 출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메모리 3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저는 뭐 그냥 가던 대로 가지 않을까요? 저게 뭐 어떤 장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뭐 한미 반도체가 없었던 게 확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가던 성장 속도를 이어가는 정도인데 저런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 자체를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JP모건인가요? 거기서 공매도와 비슷한 거에 보고서 나오면서 하락했을 때 방향이 원래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락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 정도가 매수 기회인 거고 반대로 뭔가 특정 이슈 타고 너무 또 이렇게 급등하면 오늘 또 마이크론이 다시 이제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또 급등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영향 받으시지 말고 해당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이 필수 장비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원익 IPS 비싸다고 볼 수 있죠, 실적에 비해서. 네. 근데 삼성전자가 공장을 늘리면 그 안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인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뭐 질문해 주셨던 한미 반도체가 그 새로운 장비를 추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향후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하니 하이브리드 쪽에 영향이 있는 에이멧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배시나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높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고 여전히 뺄 수 없는 장비라고 할 수 있는 ASML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소들은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나오고 뭐또 신제품이 나오고 누구랑 계약 맺었다고 해서 크게 바꾸는 건 저는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 중요한 건 싸게 샀느냐 너무 뒤늦게 샀느냐 정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장비 그렇죠. 근데 뭐 어찌됐건 12단, 16단 그 하이브리드 본더 얘기들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플럭스리스도 껴있긴 합니다만 사실 하이브리드는 조금 앞서간 감이 궁극에 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성이 맞지는 않을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렇죠. 네. 16단까지는 TCB 장비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약간 옆으로 넓어지면은 이제 와이드 본딩으로 그래 한미 반도체는 그거를 미리 이제 선점하는 것 같고 다른 회사에는 없는 거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방식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본딩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MR머프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는 TSNCF라는 방식으로 적층을 하는데 마이크론이 저렇게 앞서 간다면은 삼성전자의 TSNCF 방식,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이 두 장비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삼성과의 관계가 상당히 뭔가 기대를 부업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 초반까지 가다가 15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사실은 엊그저께 실적은 뭐 4분기는 뭐 일시적이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애널리스트보다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분만큼 빠진 거죠. 하여튼 예상보다 반토막이 났으니까 안 좋은 거 맞죠. 애널리스트 예측이 틀렸으니까 그 맞고요. 근데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건 두 가지죠. 그래봤자 이제는 원래 예상했던 것이 우리 그 한미반도체 매출의 작년에 원래 매출의 한 70%가 원래 그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더 빠졌으니까 더 네. 많았겠죠. 빠진 만큼 하반기에 급급하게 마이크론으로 보충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장비라는 게 이렇게 뚝딱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뭐 마이크론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심플하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게 10% 가면은 우리도 한 10% 가고 안 그러면 또 빠지면 또 빠지고 이렇게 가는 그 특색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적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 커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목표 주가에 오늘 도달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올해 예측을 기준으로 따지면 저게 아마 PER이 한 50 몇 배 될 겁니다. 50 몇 배니까 그러면 그 이상을 보려면 무슨 얘기가 되는죠? 27년 거를 땡기거나 지금 앵커님 얘기한 삼성전자하고의 관계가 네.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음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거죠. 빠지지 않고. 네네. 왜냐면 그래야지 PER이 올해 게 50배가 56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거를 확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
삼성이 진짜 들어와서 삼성에 한 반을 줘버리면은 저게 내년에 PER이 50몇 배는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지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면 좀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비전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른 애니멀이지만 그런 저는 감정이니까. 제가 뭐 네. 하여튼 그래서 뭐 키우면서는 거의 뭐 거품을 무시던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도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자꾸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식에 자꾸 반하니까 올해 티스본더 한화비전 거를 하이닉스가 120대까지 맥스를 보던데 네네.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120대를 출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맥커리가 그래서 잘해야 60대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비전 주가가 부러졌잖아요. 예. 그 서로 막 치고 받고 막 물어뜯고 머리끄댕이 잡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서 증명되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슈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님도 있고 다 애널리스트 있지만 그 커버하는 사람이 두 회사 다 이 규모와 성능에 대비했을 때 애널리스트 왜 커버를 안 할까? 네. 그것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비전은 한 명만 커버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하나증권에서 하다가 하나증권이 스그머니 없어지면서 다른 회사를 갔는지 네. 지금 이제 그 회사 거기만 하잖아요. K,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굳이 그런 거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커버 안 되는 거지. 그럼 컨센서스가 그러는 거고요. 한반도체도 뭐 분명히 앞서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맞는데 그 주가를 발행해서 25배, 55배 갔는데 커버하는 사람이 딱 2명이야. 네. 그러면 이제 얼마 가는지 가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대충 전부 다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충 겐토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레벨로 왔어요. 그런 왔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보다는 엄청 비싸다. 아니지. 하여튼 둘 다 비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4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송 그거 아마 1차 그 뭐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열릴 예정이거든요. 공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분기점이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진짜 뭔가 한쪽으로 하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지만 또 한 번 출렁인 것이 한 2개월 뒤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진짜 물량이 들어가서 문제가 말이 안 되는데 물량이 나가서 돈을 벌면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진짜 안 되면 거짓말 이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되더라도 특허 문제가 만약에 한쪽이 확실히 지면은 1심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4월 말이니까 2월 달 4월 말 5월 되나면은 그때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하나비전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네네. 한면도도 안 할 것도 없이 그런 것이 어떻게 사상 누각이 될지는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와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그렇고 미리 예고 하나 해드리면 제가 오늘 또 이 매경 유튜브를 하나 이제 원래 했던 건데 예전에 39금 증권방송이라고 그게 뭐 19금, 29금의 개념 성인 방송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3월 9일날 제가 금요일날 아마 그걸 방송을 해갖고 명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오늘 한번 리바이벌로 명절 앞두고 한번 촬영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기업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이 좀 많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말을 줄여야지 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고 예고 광고 한번 한 거죠. 뭐 어차피 매경 거니까. 네. 녹화 방송입니다. 아마 연휴 때 틀 것 같아요. 두 분도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김종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구라 씨하고 뭐 하지 않나요? 회사랑 하고 회사랑?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이랑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가끔씩 얘기해 주세요. 뭐 저희가 걸리지 않을 아예 이렇게요. 홍보. 자, 그거고 반도체 얘기를 길게 가면은 좀 그렇긴 한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코스닥에 대한 오늘 이제 아마 12시 지금 엠바고로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 뭘 발표할 것 같습니다. 대충 아시잖아요. 퇴출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좀 다뤄주시면은 코스닥이 뭐가 문제인가? 근데 뭐 이거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조금 더 그러니까 출입이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문호도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 유가증권 시장이 좀 더 깐깐하다면 적어도 코스닥은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는 열어두되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증권사들의 수수료 장난은 없도록 조금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왜냐하면 그 최근에 파도 사태가 있었으니까 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타이트하게 해야 소위 이제 계속
주인 바꿔가지고 주가 띄우고 서로 뭐 지분 나눠 먹고 하는 이런 그런 악습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뭐 한 80%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져서 시총이 뭐 200억 뭐 이렇게 떨어진 종목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런 종목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라고 봐서 그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은 뭐 코넥스로 옮기던 아니면 정말 퇴출을 하던 만들어야 네. 코스닥 시장의 건강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아마도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은 그런 강화 내용들이 좀 아닐까라고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이 보시는 코스닥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받은 것 중에 이게 뭐 우스갯소리 반 저기 반인데 코스닥은 언제나 아찔하고 위험하게,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있고 배터리, 뭐 로봇주, 소부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이오는 뭐 유상증자의 귀재, 배터리는 수주 취소의 달인, 로봇은 적자 지속의 뭐 연속, 소부장은 가불관계의 영속,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반도체를 다루면서 한미 반도체 다뤘고, 물론 그 이외의 기타 등등 소부장 업체들이 반도체의 특성은 있어요. 그 라인의 적합성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렇게 쉽지는 않고 그냥 달리면은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로 나가려니까 국내의 원탑, 투탑이 워낙 글로벌에 강하니까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노예처럼 영속되는 거, 이게 이제 매번 CR이라고 하는 그 코스트 리덕션 하면서 단가 인하 압력받고 이익은 저희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코스닥에 남아있는 건 쭉정이만 있다. 그리고 또 바이오는 뭐 이익은 아직 못 내는 건 이해하겠는데 계속 못 내니까 증자를 하고 하니까 주가는 뚱뚱해지고 주식 수는, 그리고 배터리에는 계속 수주 취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내줬는데 일간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1000스닥을 왔지만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퇴출하는 거를 빨리 많이 내고 또 들여오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엇이 골마 있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또 얘기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전부터 했었죠. 네.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누구도 그 메스를 손대고 싶지 않죠. 그럼 누군가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거를 나쁜 말이 아니고 좀 무거운 말로 하면은 정화 작업인데. 그러면 40년 전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화가 될 거는 정화가 돼야지 또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가 흐르는데 누군가 손을 대야 되잖아요. 네. 비난도 받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배포와 그다음에 또 다른 보완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단순히 뭐 저기 그 코스피는 2,500일 때 PBR, PR이 절대 낮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코스피는 코스닥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그게 싸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안 통하죠. 다만 뭐가 통하는 거냐? 정화 작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관리를 하고 이런 지금 중요한 거지. 밸류가 엄청 싸다 대한민국의 코스닥이 그렇게 우기는 거는 착각인 거죠. 네. 코스피가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파워가 80%를 차지했고 정책적인 도움까지 받아갖고 승승장구를 하는데 기본이 없으면은 승승장구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28배인지 30배인지 모르는데 그게 어닝이 아무리 필요 없고 내러티브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정화 작업이라든지 제도적인 거를 보완을 차근차근 내지는 빨리빨리 차근차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는데 갖추고 이렇게 안 하면은 코스피 같이 그런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거는 그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를 우리가 현실적인 거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네. 것이 정책 당국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하고 좀 더 이제 말씀이 저기 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표명한 게 있잖아요.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 그걸 비웃는 쪽이 분명히 있어요. 주가 조작은 못해도 병신이 된다. 바보. 그렇게 공공연하게 해먹잖아요. 그리고서는 잠깐 갔다가 들어와서 돈 써가지고 전관예우 써서 또 집유로 나오고 또 이름 바꿔가지고 사명 바꿔서 또 주가 조작. 그게 빈번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시의 눈이라는 게 우리도 보면은 굳이 뭐 주가 잘 올라가는데 왜 자꾸 태클 거고 딴지 걸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냅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다. 이 기업의 행태는 이상하다라는 거를 반문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두 분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네. 아직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당과의 그 조율 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하나 결정된 것은 특사경이 생겨서 특사경이 이제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던지 아니면 뭐 다시 얘기가 싹 들어갔던 뭐 통합의 얘기로 가던지 이쪽 라인이 정리가 되면 아마도 특사경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당장은 아니고 조금 먼 얘기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결정되고 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증자를 하던 뭐를 하던 그걸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니 뭐 주가와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빠르게 들여다보고 거래소가 솔팅해서 특사경으로 보내면 특사경이 빠르게 조사해서 뭐 거래 정지를 좀 오랜 기간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얘기가 또 공전할까 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여기 마패 좀 보여드릴까요? 자, 나중에 좋아지겠죠. 하여튼 시장이 정화되려면은 네네. 좀 쓴소리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감시의 눈을 두 분이 좀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MI 주식기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